쌤, 영어 내신 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아마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잘 몰라서 허둥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영어 내신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와 기억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내신 대비를 시작할 때 교재를 준비하고 이렇게 영어로 된 지문을 하나씩 해석해 나갈 거야. 학생들이 한 번만 반복해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글을 읽고 여러 번 다시 글을 읽고 다시 글을 읽으면서 이 지문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상 내신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용 파악을 할 때 이렇게 영어로 된 지문을 가지고서 내용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는 이 해설지를 가지고서 내용 이해를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이걸 아니까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여러 번 이 해설지 읽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계속 얘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글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내용을 다 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변형 문제를 풀어. 그런데 이 변형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안 풀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이렇게 해설지의 내용을 다 읽어본 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라는 그 느낌만 가지고서 섣불리 이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면 우리가 이 변형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정답이 바로 구조와 기억법이야. 그래서 구조와 기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 여기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예시 지문 하나를 준비했어. 첫 번째 지문의 경우에 이렇게 영어로 된 부분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주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많이 필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기가 되어 있는 지문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이 지문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지. 한글 부분에 전혀 내용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읽어도 영어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한글로 영어를 이해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해하기가 쉽고 편리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한글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볼 건데 이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한글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지. 이 길게 글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풀기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구조와 기억법에서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을 짧게 고쳐주는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이 긴 글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단순히 이 글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 정확히 이 글을 정리해가지고 암기하는 수준까지 와야지만 우리가 변형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단계로 첫 번째로 이렇게 짧게 글을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끔 학생들한테 이 긴 문장을 짧게 줄여봐 라고 하면 생각보다 짧게 줄이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줄이는 방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얼만큼 이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화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예시로서 운전을 할 때 우리는 방어적이며 영역보전적이며 공격적이 된답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도로에서 운전 중 분통 터트리기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주차장을 떠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대 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긴 문장을 선생님은 로드 레이지 이 하나의 단어로 줄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을 또 하나 주차장 이렇게 줄였다는 거지. 이건 왜 그럴까? 어차피 이 부분은 예시야. 예시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면 그냥 한 단어 말아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이 문장들을 어떻게든 짧게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만 간단하게 정리해도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야. 이렇게 줄이는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9개의 문장을 선생님은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얘를 간단히 줄여서 그렇구나 알겠어 라고 넘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면 구조화 기억법이 아니겠지. 여기까지는 구조화가 끝난 거야. 긴 글을 딱딱딱 정리했지. 이게 바로 구조화 과정이고, 여기에 기억이라고 하는 과정을 더해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암기야. 너희가 이렇게 긴 문장을 짧게 줄였으면 얘를 여러 번 읽어주면서 이 글을 전체적으로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거의 암기하다시피 됐을 때, 우리가 이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구조화 기억법을 통해서 열심히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한 이유는 결국은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객관식 문제는 거의 다 풀어낼 수 있어. 단 주의할 점 있어, 얘들아. 열심히 한글만을 읽고 내용만 정리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결국 영어 지문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글 전체의 내용을 구조화 기억법을 통해서 다 암기하듯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영어 단어를 몰라버리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평상시에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그런데 선생님, 저는 단어가 너무 약해서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암기하기 힘들어요 라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줄 건데, 방금 이렇게 우리가 구조화 기억법을 통해서 이 긴 문장을 짧게 줄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형태의 단어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정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형광펜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지, 반사회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은 상황적이야 라고 했지. 대부분 우리들은 상황적이야. 이런 식으로 최소한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들만큼을 학생들이 암기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보면서 얘를 연결지어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글 전체의 내용과 영어 단어를 동시에 암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주제 문제,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위치 문제, 어휘 문제,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을 원해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마지막 이렇게 어법과 서술형 부분을 잡아야지만 결국 가장 높은 등급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어법이라든가 서술형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따로 내신 어법 공부법하고 서술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길 바랄게. 오늘은 내신의 시작이자 핵심이자 마무리인 구조화 기억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내신 대비를 시작할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갔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